안녕하세요. 저는 수면예대 수학과 김순홍입니다. 이 출제문항 해설을 이제 다 받아보실 텐데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추후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그 모의 논술 출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풀이 과정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답안을 제대로 작성을 할 수 없게끔 제시문을 대신에 또 제시문을 잘 이해했으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 수학 내용을 갖고 충분히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이번 그 모의 논술은 3개의 제시문과 각 제시문에서 2개의 문제식이 주어졌었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 가는 어떤 그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 함수 y는 lnx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제시문 가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 부등식의 증명을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먼저 a의 세제곱이 b의 2분의 3승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 1번 부등식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 반대의 경우인 a의 세제곱이 b의 2분의 3승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고 가름합니다. 마지막으로 a의 세제곱이 b의 2분의 3승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같음을 이제 증명을 하면서 아까 그 부등식의 증명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위와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여 임의 양수 A, B에 대하여 비슷한 다른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제시문 가를 끝맺습니다. 구체적인 증명은 A 세제곱이 B의 2분의 3승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학생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커브가 y는 lnx의 그래프인데요. lnx의 그래프인데 이 경우는 a의 세제곱이 b의 2분의 3승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a의 세제곱을 여기 밑에서 있고요. b의 2분의 3승이 여기 있고요. 해서 a의 3승을 x좌표를 갖는 그래프의 점을 p라고 하고 b의 2분의 3승을 x좌표로 갖는 그래프의 점을 q라고 했을 때 선분 pq는 이 ln함수의 그래프의 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ln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요 선분 pq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를 생각합니다. x좌표를 생각하면 3분의 1의 a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b의 2분의 3승인데 그것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요 부등식에서의 오른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을 x좌표로 갖는 그래프의 점을 t라고 하고 선분 pq 위에 있는 점을 s라고 하면 ln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점 t의 y좌표는 점 s의 y좌표보다 큽니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완성하는데요. 점 s의 y좌표가 여기 밑에 있는 3분의 1의 ln의 a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ln의 b의 2분의 3승이고 t의 y좌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에 지수함수를 택하여서 이 증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 경우 a의 세제곱이 b의 2분의 3승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을 증명하면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함을 이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등식 2를 소개하면서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이 부등식 2에 대한 문제를 내는데 이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를 했나에 따라서 답안을 옳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A의 4제곱이 B의 3분의 4승보다 큰 경우를 만족시키는 임의 양수 A, B에 대하여 부등식 2가 성립함을 보이시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증명 방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절대 부등식, 즉 부등식 2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시문 가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제시문 가에서 주어졌던 부등식을 다시 한번 적어봤습니다. A, B가 이 오른쪽에 있는 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였고요. 제시문 가에서는 이 경우에 대한 증명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부등식 2는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요. 이겁니다. 이거고 이 문제에서는 A의 4제곱이 B의 3분의 4승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아까 요 3분의 1의 A의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B의 2분의 3승은 A의 세제곱 A의 3승과 B의 2분의 3승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 부등식 2를 증명할 때는 이 부등식 2에서는 B의 3분의 4승이 A의 4승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B의 3분의 4승부터 시작을 해서 A의 4승까지, 즉 B의 3분의 4승부터 A의 4승을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승이니까 1대 3으로 1대 3이죠.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시문 가에서의 증명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증명은 아까 제시문과 사실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 건 아니고요. 물론 틀리죠. 틀린데 제가 요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의 4제곱이 B의 3분의 4승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B의 3분의 4승이 더 작으니까 여기 왼쪽에다 두고요. A의 4승이 오른쪽에다 두고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요 4분의 1의 A의 4승 더하기 4분의 3의 B의 3분의 4승은 B의 3분의 4승부터 A의 4승 이 선분을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제시문 가에서 소개되었던 그 증명 방법을 참고해서 이제 따라가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증명은 갖고 계신 핸드아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등식 2를 이용하여 임의 양수 x에 대하여 이것의 최소값과 이때의 x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부등식을 활용하여 제시된 식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다시 편의를 위해서 제시문 가를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요. 제시문 가에서는 이제 이것을 증명했었죠. 이것을 증명했었고 이 문제에서의 부등식 2는 밑에 있는 이겁니다. A, B가 4분의 1의 A의 4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B의 3분의 4승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죠. 이 부등식 2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 2를 이용하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는 이것의 임의 양수 x에 대해서 이 합의 최소값과 이때 x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부등식 2와 이 문제를 비교해 보면 a 대신에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분의 2를 집어넣으면 이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이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해서 근데 부등식 2에서 이제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등식 2의 오른변이죠. 오른변은 좌변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무언가는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최소값이 되게끔 하는 이제 그렇게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A 부등식 2에서 A를 X로 두고 B를 X분의 2로 넣으면 그대로 넣으면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졌던 4분의 1의 X의 4제곱 더하기 4분의 3의 X분의 2의 3분의 4승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부등식 2에서 A의 4제곱이 B의 3분의 4승보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그러니까 부등식 2의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A 대신에 X를 놓고 B 대신에 X분의 2를 이제 두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부등식에 두면 부등식 2의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양수 X가 계산이 이게 X죠. 그러니까 X의 4제곱이 X분의 2의 3분의 4승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퀄러티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 X에 대해서는 이것이 같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의 최소값은 2이고 그것을 만족하게끔 하는 X는 요 X의 4승이 X분의 2의 3분의 4승을 만족시키는 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X를 구해보면 4제곱근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X가 4제곱근 루트 2일 때 주어진 직의 최소값은 2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심은 나입니다. 재심은 나는 어떤 그 닫힌 구간 0일에서 증가하는 두 함수에 대한 적분 형태의 부등식과 이에 대한 증명을 소개합니다. 두 함수가 이 다음 장에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사인 함수고요. 하나는 지수 함수 2의 x승 빼기 1입니다. 그 두 함수에 대한 적분 형태의 부등식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두 함수를 일반화합니다. 일반화한 함수에 대해서 그 두 함수에서의 적분 형태의 부등식과 같은 모습의 부등식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분 형태의 부등식에 대응하는 어떤 수열에 대한 부등식을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재심문이 되겠습니다. 재심문 나는 닫힌 구간 0일에서 증가하는 삼각함수 y는 sin x와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합니다. y는 sin x에 대해서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t에 대한 함수는 오른쪽에 있는 이 t의 함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것을 증명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중에 어떤 한 방법을 소개를 했을 뿐이고요. u of t를 왼쪽 빼기 오른쪽으로 하면 그럼 0일 땐 0으로 가고요. 그리고 u prime of t를 계산하면 t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일 때 0이고 t가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ut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u of t가 0보다 크거나 왜냐하면 u prime of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 u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u of t가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돼서 이제 여기서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또 다른 함수 y는 2의 x승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여기 사인 대신에 2x승 마이너스 1이 들어갔죠. 그냥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왼쪽 빼기 오른쪽을 v of t라고 하면 0은 0으로 가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프라임 하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산을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산은 이 제시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v는 0에서 0으로 가고 프라임 하면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v of t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왼쪽은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sin 함수와 이 x승 마이너스 1 이 두 함수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함수를 일반화한 것을 소개합니다. 다음 엑스입니다. 위에 두 함수 y는 sin x와 y는 2x승 마이너스 1과 같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닫힌 구간 0일에서는 증가하며 0을 0으로 보내는 함수 f of x를 생각하자. 일반적인 함수 f of x를 생각하자. 이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c가 존재함을 보일 수 있다 하면서 이제 1번에서
이 실수 C가 보일 수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다음 문제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C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번은 아까 요 앞 페이지에 있었던 사인 함수와 비슷하고요. 비슷한 게 아니라 사인 함수를 갖다 일반한 거고요. 요 밑에는 이 부동호방이 바뀌었죠. 이 밑에는 이제 요 앞 페이지에 있었던 2x승 마이너스 1을 일반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 다음 문제는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 C를 구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실수 C를 사실 여러분들은 앞에 그 이그젠플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의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f는 사인이었거든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도함수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등식에 해당하는 앞 페이지에서 이그젠플은 2의 x승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 2x승 마이너스 1의 도함수는 2의 x승이죠. 그것은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요 c는 1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은 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논술이기 때문에 이 c가 1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C가 1이라는 것은 앞에 이그젠플로부터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적분에 대한 부등식에 이어서 그 전에 요것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f' 오브 x가 C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는 f' 오브 x가 C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f' 오브 x가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점 X에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다지 크지 않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좀 크면 어떤 의미에서 크면 반대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내용이죠. 숨은 뜻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적분에 대한 위의 부등식을 수열에 대한 부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자. 아까 함수에서는 증가하는 함수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수열을 생각합니다. 첫째 항은 0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수열을 생각하니까 A2, A3 등등은 다 양수겠죠. 이 수열에서 임의의 제2보다 크거나 같은 임의의 제2에 대해서 이웃하는 항들의 차이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부등식 3처럼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이 왼쪽은 합의 제곱이죠. 오른쪽은 각 항들을 세제곱해서 더한 겁니다. 이 위를 보면 이 적분의 제곱이고요. f of x를 적분해서 그 제곱이고 오른쪽은 f of x를 세제곱한 다음에 그것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맞는 수열에서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하튼 부등식 3처럼 이것이 성립하고 또 임의의 제2에 대해서 이 이상의 임의의 제2에 대해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 4처럼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적어도 이 부등식 5에 대해서는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aj 빼기 aj-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 수열 aj가 증가하는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이웃하는 그러니까 어떤 항의 양수가 있으면 그 다음 항은 그 전항의 그 전항 플러스 2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여기 밑에서는 앞에 항보다 적어도 1 이상은 더 큰 그런 항이 그 다음 항에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분에 대한 부등식과 이 수열에 대한 부등식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등식 5는 수학적 균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등식 5에 대한 증명을 다음 페이지에서 줍니다. 이 앞 페이지 끝자락에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증명한다고 하였으니까 n이 k일 때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n이 k 먼저 n이 k일 때 부등식 5가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하게끔 하기 위한 좌변입니다. 왼쪽 변인데요. 그래서 이 왼쪽은 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죠. 왜냐하면 부등식 5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하였으니까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이 왼쪽 항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합은 오른쪽 항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합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부등식 5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의 이 오른변이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이것보다 여기서의 좌변보다 크거나 같게끔 해야 할 이 합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이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오른쪽 변은 j가 1부터 k 플러스 1일 때의 aj를 다 더한 것들의 제곱이죠. 이것을 j가 1부터 k까지의 합과 그 나머지인 ak 플러스 1 두 개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두 개의 합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완전 제곱하면 이제 이론꼴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의 왼쪽에 있는 이 수보다 이 항등식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여기서 시그마 AJ는 양수기 때문에 일단 이 제곱을 그건 상관없군요. 여하튼 이 시그마 AJ의 K의 제곱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양변을 AK 플러스 1로 나누면 이 부등식은 이 부등식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부등식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 제시문에서는 이 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주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고 이 부등식 7은 이 7은 우리가 보이고자 했던 이 부등식의 대전제가 aj 빼기 aj-1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조건이 위의 증명에서는 사실은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요 aj가 aj 빼기 aj-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부등식 7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고 제시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에서 실제로 요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물어보죠. 자, 문제 1-2의 A번입니다. 앞에 제시문 나에 대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제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만족하는 실수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붙여봤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 나의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는 두 함수에 대한 적분 형태의 부등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즉 sin x와 2의 x승 마이너스 1 그것에 대한 적분 형태의 부등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일반화한 이런 그 함수 f of x에 대한 적분 형태의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실수 C를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잠시 다시 한번 제시문 나를 돌이켜보면 요 2x승 sin x와 2x 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하나 더 가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sin x와 2x승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왼쪽 빼기 오른쪽을 함수로 두고 이 함수가 0일 때 0으로 가는 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 함수의 도함수를 생각합니다. 도함수를 생각해서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냐 혹은 0보다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이 함수 u of t의 부호, v of t의 부호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시문에서
이 아이디어를 그냥 준 게 아니라 풀이를 위해서 사실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같은 이제 아이디어를 쓰면 됩니다. 즉 일반적인 함수 f가 주어졌고요. 함수 f가 다친구가 0이 돼서 증가하므로 f 프라임 오브 x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아까 sin x와 2x승 마이너스 1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적분 형태의 부등식의 대상이 여기는 요 왼쪽과 요 오른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왼쪽 빼기 오른쪽을 어떤 함수로 두고 이 함수를 보면 0은 0으로 가는 거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t가 0 집어넣으면 여기 t가 여기 0이니까 이 적분 여기 0이고 t가 0이니까 이 적분도 0이니까 0 빼기 0에서 0이죠. 그래서 0은 0으로 가는 거 쉽게 체크할 수 있고 이제 g 프라임 오브 t를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 제시문에서 주어진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g 프라임 t를 계산을 이제 해보면 연쇄법칙 아시죠? 고등학교 때 미분할 때 연쇄법칙 나오는데, 그래서 이 적분의 제곱을 일단 미분해야 되니까 2 곱하기 이 적분이고요. 곱하기 이 안에 있는 것을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안에 있는 것을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f of t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 of 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미분하면 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t가 안으로 들어간 f of t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 of t로 묶으면 나머지가 이제 이것이 되는데요. 실제로 f of t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수 f는 0에서 0으로 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f 프라임 오브 x가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크므로 함수 f는 실제로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 g 프라임 오브 t의 부호를 결정하는데 f 오브 t는 영향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f 오브 t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g 프라임 오브 t에 대한 부호를 결정할 때는 이 2 곱하기 이 적분 빼기 f 오브 t의 제곱, 이것에 이제 부호에 의해서 결판 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함수 h 오브 t라고 두고 h 오브 t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조사하는 방법 역시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0일 땐 0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f 오브 0은 0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0 집어넣으면 이 적분 0이고요. 그리고 또 h 프라임 오브 t를 계산하면 2 곱하기 이것의 미분이니까 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f 오브 t고요. 그래서 2 곱하기 f 오브 t고 이거 미분하면 연쇄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f 오브 t 곱하기 f 프라임 오브 t입니다. 그래서 또 f 오브 t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 프라임 오브 t의 부호는 아까 f 오브 t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었죠. 따라서 h 프라임 오브 t의 부호는 1-f 프라임 오브 t의 부호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래서 f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h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어서 h 오브 t가 0보다 작게끔 되고요. 1-f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h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서 함수 h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h 오브 t는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g 오브 t의 부호는, 돌이켜보면 g 오브 t의 부호는 f 프라임 오브 t의 부호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 프라임 오브 t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h 오브 t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서 h 오브 t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서 여기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거나 같게 되고요. f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이 음수가 돼서 h 프라임 오브 t가 0보다 작게끔 돼서 h 오브 t는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어서 g 오브 t는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죠. 그것이 이제 이겁니다. 밑에는 부등식이죠. 따라서 이 부등식을 결정을 하게끔 하는 이 문제에서의 C는 1입니다. f 프라임 오브 t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그러한 여기서 1에 해당하는 그 실수를 구하라는 거였거든요. 따라서 답은 1입니다.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아까 그 제시문 나에서는 적분에 대한 부등식 말고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수열에 대한 부등식이 있었잖아요. 그 수열에 대한 부등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의의 2 이상인 j에 대해서 aj 빼기 aj-1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 6이 성립함을 보이시오입니다. 여기서 부등식 6은 편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수열에 대한 부등식의 증명을 잘 이해해서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등식 6은 이제 이것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핸드아웃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 솔루션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그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 답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제시문 마지막에 그 수열에 대한 부등식을 보일 때 이러한 형태의 부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면 된다 하고 그것을 안 했죠. 그 제시문에서 주어진 그 이 형태의 이런 모습의 그 부등식은 이 문제 1-2B번에서는 이 부등식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이 부등식이 됩니다. 사실은 그 아까 그 부등식 제시문에 있는 부등식보다 이 부등식의 방향이 반대죠. 네. 그래서 제시문에서 이제 이런 타입의 부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번의 B번을 낸 어떤 의미에서 목적은 사실은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제시문을 잘 이해를 했으면 풀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더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려면 먼저 K가 1일 때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은 이제 쉽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설집을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K가 N일 때 성립한다고 했을 때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되죠. 그래서 K가 N일 때 성립한다고 하자. 그러면 K가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려면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고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습니다. 여기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갔는데요.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는데요. 그런데 K가 N일 때 성립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여기서의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더 하고요. 여기 요 왼쪽에 있는 것에서 요 2 곱하기 이 합이 J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죠. 귀납적 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합을 J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합과 J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AJ 합과 그리고 나머지 항 A의 N 플러스 1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납적 가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왜냐하면 K가 N일 때 성립한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이 썸은 J가 1부터 N까지에 대한 이 합은 이 왼쪽에 있는 이 A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귀납적 가정이죠. K가 N일 때 성립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수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사실 이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분해를 안 하고서는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이 항들은 전부 다 양수였거든요. A0가 0이었고 이 수열이 증가 수열이었기 때문에 A1부터는 다 양수죠. 따라서 이 수는 양수고요. 따라서 이 전체의 부호는 이제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가정에서 AN 플러스 2 빼기 AN 플러스 1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수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 왼쪽에 있는 요 K가 N 플러스 1인 경우에 대한 요 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증명이 돼서 증명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제시문 나에 해당하는 두 문제에 대한 문항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제시문 다는 어떤 기하적인 문제인데요. 제시문 다에서는 직사각형과 한 점이 만족시켜야 할 성질을 다루고 이를 규리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직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읽어보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요 PA, PR, RA 이렇게 다 찍으면서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아이디어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평면 위에 직사각형 A, B, C, 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내부에 아무 점 P를 잡습니다. P를 잡으면 PA 제곱 더하기 PC 제곱. 그러니까 이 점 P에서 사각형의 각 꼭지점을 잇는 각 선분들의 제곱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PA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PB 제곱 더하기 PD 제곱과 같습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증명이 써져 있는데요. 이 증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점 P에서 이 직선 AB의 수선의 발을 생각합니다. 이 수선의 발을 I라고 하고 점 CD에 내는 수선의 발을 S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등변 직각삼각형 4개가 만들어지죠. 여기 하나, 2개, 3개,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각변의 제곱이 합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런데 AR과 DS가 같고, 그러니까 AR의 길이와 DS의 길이가 같고, RB의 길이와 SC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식에 대한 증명이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응용으로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 2, 3, 4인 동심원 4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성격을 약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점 P를, 그 얘기는 점 P를 좌표평면 위에 원점 5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인 4개의 원을 중심이 같고요. 그러니까 동심원이죠. 중심이 원점 5고 반지름이 각각 1, 2, 3, 4인 원 4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네 원에 각각 포인트가 한 개씩 있는, 그러니까 꼭지점을 한 개씩 갖는 그러한 그 직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규리법을 사용하여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명을 제시합니다. 규리법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한 직사각형이 존재한다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그 등식이요. 등식을 그대로 아까 점 P를 점 O에 대해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각각 OA, OC, OB, OD는 그 동심원 반지름이 1, 2, 3, 4인 그 동심원의 반지름들이었죠. 근데 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지름 길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것은 중간에 있는 두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1제곱과 4제곱은 2제곱과 3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모순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제시문 다의 내용입니다. 문제에서는 벡터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X, Y, Z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 O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벡터 XY와 벡터 XZ의 내적은 0입니다. 내적이 0이므로 이 두 벡터는 서로 직교하죠. 서로 직교합니다. 그리고 원점 O에 대해서 벡터 OX의 길이가 3, OY의 길이가 2, OZ의 길이가 4일 때
그때 이 벡터의 길이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앞에서의 제시문 다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상황에서 벡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돌이켜보면 아까 그 제시문에 있는 그 그림 2가 이제 이거였는데요. 이제 벡터에 대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 원점 5가 있으니까 점 P를 이제 5로 하고요. 세점 XYZ를 XYZ로 생각하고요. 아까 이 조건에서 벡터 XY와 벡터 XZ가 서로 직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직교를 하는 이런 두 개 벡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XYZ가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이것이 직사각형을 이루게끔 하는 점 포인트를 좌표 평면에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점을 W라고 했을 때 하면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주어졌던 이 그림 2와 이에 연동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분 XY와 XZ가 서로 수직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평면 위에 한 점 W를 잡아서 사각형 XYWZ가 직사각형이 됩니다. 어떤 W에 대해서요.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뭐였냐면 벡터 XZ 더하기 벡터 OY의 길이의 제곱에 대한 이 길이의 제곱을 묻는 거였거든요. 근데 벡터 XZ 더하기 벡터 OY는 보면 벡터 XZ 더하기 벡터 OY는 여기서 벡터 XZ는 벡터 YW와 같지요. 왜냐하면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벡터 XZ 더하기 벡터 OY의 길이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벡터 XZ의 길이는 벡터 YW와 길이가 같죠. 따라서 벡터 XZ 더하기 OY는 벡터 OY 더하기 벡터 YW와 같습니다. 따라서 벡터 OY 더하기 벡터 YW는 벡터 OW와 같죠. 따라서 이 벡터 두 개 벡터의 합은 벡터 OW와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벡터 OW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근데 제시문에서 우리가 이 경우에 OX의 제곱 더하기 OW의 제곱은 OZ 제곱 더하기 OY 제곱과 같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문제는 OW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OW의 제곱을 벡터 OW 길이의 제곱을 구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벡터 OW의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빼기 이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것이 문제에서 문항에서 각각의 길이가 주어졌었고 이렇게 계산하면 11입니다. 따라서 이 벡터의 길이의 제곱을 했더니 11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길이는 루트 11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인 동심원 4개가 있다. 이 네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자 꼭지점이 이 네원의 각각 한 개씩 있는 직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제시문 다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 2, 3, 4인 동심원 4개에서 각각의 원에서 한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직사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유리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이 똑같습니다. 중심이 원점인 동심원 4개가 있죠. 다만 여기서는 아까 제시문에서는 그 반지름이 구체적으로 1, 2, 3, 4였지만 여기서는 네원의 반지름이 길이가 공차인 양수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이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제시문에서 안내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ABCD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점 P를 점 O로 두면 아까처럼요. 점 P를 점 O로 두면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등식이 만족함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시문에서는 이것이 1제곱이었고, 이것이 4제곱이었고, 이것이 2제곱이었고, 이것이 3제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각각의 이 선분의 길이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갖다 A라고 하면 가장 작은 변의 길이를 A라고 하면 나머지는 공차를 D라고 하면 나머지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어졌던 이 등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것이 A고요. 그래서 A의 제곱, 가장 긴 것이 A 플러스 3D의 제곱이고요. A 플러스 3D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2D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등식을 풀면 D가 0이 됩니다. 근데 공차는 양수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모순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모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직사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문제에 대한 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의논술에 대한 제시문과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이 모의논술은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본다면 우리 숙명여자대학교의 논술을 본다면 논술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본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논술을 공부할 때의 방향은 제시문에서 주어졌던 방향대로 첫째, 일단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으로 당연히 해야 되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는 것을 이제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시문을 이해하여야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시문을 이해하지 않고 이 문제만을 딱 봤을 때 풀 수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을 잘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더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렇게 논술 문제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행학습 등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공식을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선행학습을 해서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행학습 등에 의한 특정 공식의 암기 여부가 답안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식적인 얘기지만 수학적 이해력, 그리고 얼마나 수학적으로 이 내용을 잘 분석할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얼마나 잘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 이렇게 하자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가 아마 가장 그 중에서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